태초에 편집이 없었습니다. 최초의 영화로 일컬어지는 류미에르 형제의 열차의 도착은 그저 열차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한 컷에 담은 게 영화의 전부입니다. 말 그대로 활동사진에 불과했던 영화는 몇 년 뒤 편집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비로소 영화로, 예술로 재탄생했습니다. 흔히 샷으로 불리는 쇼트의 사이즈와 앵글을 달리해 쇼트와 쇼트를 이어붙이자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고 담을 수 있는 이야기는 풍성해졌습니다. 12.12 군사 쿠데타 9시간을 오늘날 2시간의 영화로 압축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편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(700만) 관객을 돌파한 화제작 서울의 봄을 편집한 김상범 편집감독은 미술관 옆 동물원부터 실패하면 반역,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? 서울의 봄까지 200편 가까운 영화를 편집했고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. 특히 왕의 남자와 베테랑 등 천만 영화 4편과 누구냐 너? 누구야 너 누구야? 나요. 올드보이, 헤어질 결심 등 박찬욱 감독의 모든 영화를 편집했습니다.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? 흥행 숫자를 말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한 1000만 정도 찍어주고 이 영화가 한 10년 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서울의 봄을 봤는데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참 좋겠죠. 아주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김성수 감독이랑 아수라 할 때 컨트롤 보면서 와, 이거는 영화로서, 영화 이야기로서 관객하고 대하는 게 아니라 감독의 기운과 관객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의 싸움이구나. 이 관객이 느낄 때 감독의 기운한테 눌리면 어떡하지? 그런 걱정을 했어요, 사실은요. 근데 이번 작품은 사실은 관객과 기싸움 부분이 아니었어요. 관객한테 어떤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이냐. 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, 사실은.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첫째,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쉬운데 처음 본 사람은 같은 군복과 같은 아군이고 이거를 처음에 직관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거든요. 정 총장 찾아갔을 때와 뒤에 헌병대 들어오고 전두광은 국무총리 찾아가고 이태신은 연희동으로 가고 영화 속에 얘네들이 차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굉장히 한정이 되고 한정이 됐다는 거는 아차장에서 보는 관객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할 때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. 정 총장 쳐다가도 2명은 응접실에 앉아있고 2명은 보안대 애들은 또 저쪽에 앉아있고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면서 이제 시간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. 아이고 이 장군님,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. 그렇습니까? 감독님은 이 씬은 꼭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씬이고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찍었는데 아마 나는 굉장히 효과를 봤다고 봐요. 하나의 떼거리로 전두광을 양쪽 보좌하면서 이렇게 왔었던 것과 앞으로 이 영화의 마지막에 혼자 모든 걸 대면하듯이 오는 그런 이미지가 마지막 부분과 같이 연관이 되잖아요. 그래서 저 씬은 제가 참 좋아하는 씬 중에 하나예요. 그러면서 힘을 주고 찍은 씬도 아니고. 내가 뭘 결정하려면 전장군한테 결재받고 그래야 됩니까? 그리고 정청정은 바로 앞신에서 뭐 인사 부분에 개입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쪽 연결감이 아마 그 복도씬에 의해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. 그 복도씬이었고 이렇게 또 드라마는 연결감은 괜찮거든요. 왜 그러면 전두광이가 노태관을 추천하는데 인사권은 총장 나 본인한테 있지 않냐 하고 나서 이태신한테 이야기해도 흐름은 굉장히 좋거든요.
저는 편집점을 잡기 위해서 더블 액션이라던가 그 액션을 맞추는 거는 영화를 시작하면서 되지 해본 적이 없어요. 기본적으로 그 샷이 갖고 있는 이 샷이 제일 중요한 때까지 써요. 그 액션 연결은 거의 그렇게 신경은 안 쓰고 하는데 뭐 그래도 크게 아마 살짝 점프적인 느낌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한 거거든요. 제가 못된 버릇이 하나 있거든요.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나는 참 열심히 하는데 관객이 물론 대단하죠. 시간을 내서 표를 사갖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등겨대갖고 편안하게 이렇게 느긋하게 보는 거를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. 뭔가 순간순간 깜짝깜짝 이렇게 화면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좀 거칠게 느껴지지만 이게 뭐지? 왜 이렇게 되지? 이러면서 이제 보게끔 한 그건 뭐 아마 편집 감독들마다 스타일인데 저는 좀 그런 이런 게 과연 좋은가 반성도 하면서 근데 내 성향은 이건데 뭐 하는 경우가 있죠. 시퀀스를 정리할 때 그 상황이 이제 영화는 시간대별로 차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. 그 물리적인 시간 내에 다 담을 수 있을까? 근데 물리적인 시간에 담더라도 효율이 뭐가 있을까? 커트해서 짧게 들어가면 얘네들이 철군하고의 그 느낌을 못 살리거든요. 근데 화면 분할하면 돌아가서 그네들이 출동하려다가 아니다 뭐 지휘관도 뭔가 고뇌의 모습도 같이 넣을 수 있고 광화문에서 편집 수정을 많이 했던 거는 드라마적인 부분이 사실은 아니었어요. 하다 보니까 러닝타임도 길고 사람들의 의견이 막 많이 넘어왔던 부분이 바리케이트를 타고 넘어가는 이태실이가 길다. 우리는 그냥 상담하기 길면 왜 길게 느껴지는지를 해야지 우리가 옳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거든요. 쭉 보고 사실은 그쪽 부분이 많이 단축이 됐고 이태실이가 고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기고 뭐 등등 했는데 따지고 보면 딱 줄여놓고 보니까 이태실이가 그 많은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는 거는 어떤 마음이었을까? 상처받고 긁히고 헐떡이면서 넘어가는 것보다 전두광 앞에서 얼굴 대면하고 한마디를 하는 그 의지가 더 살겠구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걸 줄이다 보니까 왜 처음에 이런 생각 못했지? 사실은 반성도 했는데 거기서 이태신이가 막 한다 관객이 저 사람 불쌍해 어떻게 저떻게 이런 느낌을 주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. 타성에 붙은 컷 포인트는 안 하겠다. 이제 뭐 여기서는 여기가 컷일 거야. 보통 영화들을 보면 항상 집중을 못하는 가장 큰 게 남이 예측하는데도 항상 컷이 바뀌어요.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절대로 나는 하지 말자. 그래서 내가 하는 영화에서 이거는 감독을 모두 존중을 하지만 다만 관객이 예측을 하면서 편하게 팝콘을 먹거나 시계를 먹거나 나는 그런 걸 사실은 못 참아가지고 그 컷 포인트는 임의적으로 제가 설정을 해갖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. 이거 좀 기네. 보통 왜 길지? 하다가 넘어가거나 조금 더 할 건데 여기다 훅 하고 다음 카트도 안 보여주네.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나. 이게 축구 같은 거를 예를 들면 호날두나 뭐 잘하는 거는 남보다 반복 0.12초의 빠른 드리블과 정확한 슈팅이거든요. 편집도 비슷하게 남들과 조금 다른 어떤 드리블이라고 하면 그 포인트를 내가 나만의 그런 포인트를 가져야겠다고 내가 설정을 하는 거죠. 쇼트와 쇼트가 모여 씬이 되고 씬과 씬이 모여 시퀀스가 되고 시퀀스와 시퀀스가 모여 한 편의 영화가 됩니다.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고 천리길도
한 걸음부터, 편집 감독 김상범의 더 모먼트, 서울의 봄도 한 쇼트부터 0.1초에도 나만의 포인트가 있다. 이 영상 편집한 기은 씨 듣고 있죠?